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적어요. 중요한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간추려보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2쪽 펴시면 되겠습니다. 플랑크톤이라는 글이 나와 있습니다. 플랑크톤 혹시 뭔지 들어봤나요? 들어본 친구도 있고 과학 시간에 배운 걸 관련된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넘어간 친구들도 있을 건데요. 이 플랑크톤이란 이 글 152쪽과 153쪽의 요 하나의 이야기랑 하나의 이 설명을 어떻게 하면 내가 중요한 내용으로 줄일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게 어떤 글인지를 알아야겠죠? 152쪽과 153쪽을 읽어보시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로 한번 중심 문장을 찾아보세요. 아니면 중심 단어를 찾아보고 그래서 우리 154쪽 그리고 155쪽까지 진행을 하면 같이 해볼 거예요. 근데 그래도 혹시 미리 하고 싶은 친구들 있으면 154쪽과 155쪽도 한번 같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고 154쪽 시간이 남는 친구들은 154쪽하고 155쪽을 하면 되고요. 아니면 읽은 것으로 끝나는 친구들은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시간은 좀 기니까요. 4분 드릴게요. 시작! 네, 1분 남았습니다.
자, 다 했나요? 혹시 아직 다 못 읽은 친구, 153쪽까지 다 읽지 못한 친구는 화면을 잠깐 정지하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한 친구들, 다 읽은 친구들은 우리 이제 중심 문장 한번 체크를 하시면겠죠? 그래서 154쪽과 155쪽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한 친구들도 있을 건데요. 본인이 잘했는지 점검을 같이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빗물이 고인 작은 병 속에 아무 생물도 보이지 않는 까닭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거 아닐까요? 질문을 했죠. 맨눈으로 볼 수 없어요. 너무 작아서 그런 거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물에 사는 생물들은 그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바닥 생활하는 생물, 헤엄을 치는 생물, 떠다니는 생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해파리처럼 큰 생물도 플랑크톤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그래서 해파리 역시 헤엄칠 수 없는 떠다니는 생물이어서 라고 합니다. 물고기들이 헤엄을 친다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수영 같은 거 할 때 헤엄을 친다라고 하는 건 물이 이렇게 흐르든 뭐 이렇게 흐르든 내가 그거를 거슬러서 이렇게 가는 걸 말해요. 이 물의 방향과 물이 흐르는 방향과 내가 가는 방향이 똑같으면 더 빠르게 가는 건데, 물이 오는 방향과 내가 가는 방향이 반대다 그럼 물 많이 먹으면서 좀 힘든 헤엄이 되겠죠. 어쨌든 헤엄을 쳐서 가긴 가잖아요. 근데 이 해파리 같은 경우는 헤엄을 칠 수 있다고 해도 물이 이렇게 흐르면 그걸 막 거꾸로 가지는 못해요. 그냥 떠내려간다 라고 쉽게 말하면 생각하면 돼요. 그런 생물이면 플랑크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플랑크톤이란 이 각 문단의 내용을 지금 정리한 거예요. 첫 번째, 생물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물은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는 자연적인 상태에 있는 물이 있는 곳에는 어떤 형태로든 생물이 있다 라는 중심 문장이죠. 세 번째 중심 문장 혹시 찾았나요? 세 번째 문단? 그렇죠. 물에 사는 생물. 세 번째 중심 문단이 이단원에 얘기한 것처럼 크게 이야기한 거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그 바닥 생활, 헤엄, 떠다니는 생물이 있으면 그걸 가장 크게 이야기한 물에 사는 생물은 그게 세 가지로 나뉜다. 사는 모습에 따라서. 이게 중심 문장이라는 거고요. 네 번째 중심 문장은 플랑크톤으로 분류된다라는 얘기니까요. 해파리처럼 제법 큰 생물이어도 물의 흐름을 거슬러 헤엄칠 수 없다면 플랑크톤이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거 좀 헷갈려했을 수도 있는데요. 물속에서는 이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이건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스스로 헤엄치기도 한다 라는 하나의 설명을 하지만 물의 흐름을 거스릴 수 없다면 모두죠. 플랑크톤으로 가장 크게 이런 종류의 플랑크톤도 있고 이런 종류의 플랑크톤도 있는데 모두 플랑크톤을 분류하는 이유는 물의 흐름을 거슬러 헤엄칠 수 없다면 모두 플랑크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심 문장 고르기가 마지막 문장은 어려웠어요. 하지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가장 큰 설명을 하는 게 중심 문장이라는 것을 우리 연습을 어차피 우리 계속 잘하고 있는 것처럼 한 번에 고를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연습을 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플랑크톤이란 전체 내용물을 간추려 봅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계속 이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는데 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는 생물이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에 사는 생물들은 사는 모습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 중 하나가 플랑크톤입니다. 여기 그래서란 말 사용했고요. 문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런데 이런 말들을 사용하면 더 좋지만, 그리고 이런 말들 사용하면 좋지만 사용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어서 간추려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랑크톤으로 4개의 문장이 다 들어가면, 4개의 주요 문장이 다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 플랑크톤이란,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민화, 이 글들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에요. 정보를 전달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주는 글이에요. 말해주는 글. 이런 정보를 전달하는 글은 엄청 많아요.
우리 유튜브 같은 데서도 정보 전달하는 거 보고 막 이런 것도 많잖아요. 뉴스 같은 것도 보고. 그랬을 때 이런 것들도 역시 너무 긴 내용들을 좀 줄여서 하려면 이런 중심 문장을 통해서 중심 문단의 중심 문장을 통해서 줄일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제 그럼 어떻게 하는지 국어 활동을 통해서 우리 방금 배웠던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국어 활동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에 보면 새로운 운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49쪽까지. 첫 번째,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이번에도 찾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또 시간을 4분을 드릴게요. 각 문단의 중심 문단을 찾고요. 그다음 중심 문단을 다 찾으면 4분 뒤에 아니다! 쌤이랑 이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설명들도 중간에 이게 어떤 운동인지 아마 여러분들 체육 시간에도 이 중에서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1문단 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운동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운동 가운데는 새로 만든 운동도 있고요. 외국에서 예전부터 즐겼지만 우리나라에 늦게 들어온 운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놀이를 새롭게 바꿔 만든 운동도 있습니다. 이 1문단의 중심 문장은 어떤 걸까요? 그치, 새로운 운동이 늘어나고 있다. 이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이 되겠죠. 그 종류 중에는 이런 거 있다는 거니까. 새로 만든 운동으로 스포츠 스태킹이라는 게 있대요. 1980년대 미국 어린이들이 종이컵으로 하던 놀이에서 생겨난 운동이에요. 컵 12개를 다양한 방법으로 쌓고 홈는 기술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운동을 하면 근육을 사용하는 능력과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스포츠 스태킹 관련된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위키트리 독자 여러분들. 저는 대한민국 스포츠 스태킹 국가대표 시현주입니다. 오늘은 개인 종목 수상, 승부사, 사이클이라는 경기 종목인데 그 세 가지 종목을 한꺼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승선이랑 제 동일한 종목입니다. 일단은 상승선이 왜 상승선이에요? 컵이 3개, 3개가 있기 때문에 333에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제가 엄청 수치를 보여드릴게요. 빨리 보여드릴게요. 다음 3일선이라는 경기입니다. 3일선 경기는 왜 3일선이냐? 3, 6, 3. 컵이 3개, 6개, 3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이제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이클이라는 가장 복잡한 경기입니다. 하지만 재밌고 더 흥미롭습니다. 일단 제가 사이클이라는 종목을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갔습니다. 다시 3개, 6개, 3개로 돌아오는 이 멋진 그 빨리 보여줄게요. 네, 방금 보셨던 영상의 친구가 13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인데 스포츠 스태킹 국가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것들 쉽지 않은데요. 굉장히 집중력과 이런 것들을 길러주는 요즘에 많이 발달하는 운동입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도 있고요. 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체육시간 학교에도 있고요. 체육시간에도 할 겁니다. 앉아서 해야 되는 체육시간 굉장히 이것만 저걸 앉아서 했는데도 땀이 많이 나고요. 그래서 요런 새로운 운동 지금 소개해드린 김에 이야기를 하는데 체육시간에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이번 달의 중심 문장은 그러면 새로 만든 운동으로 스포츠 스태킹이 있습니다. 새로 만든 운동에 대한 소개잖아요. 새로 만든 운동으로 스포츠 스태킹이 있습니다. 라는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 외국에서 즐기던 것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운동으로 슐런이 있습니다. 슐런은 네덜란드에서 원래 즐기던 것인데 슐박이라는 놀이판 끝에 있는 건물 4곳에 나무 원반 30개를 밀어서 넣는 운동입니다. 건물마다 점수가 다르지만 원반은 4곳에 골고루 넣으면 추가 점수가 있으므로 한 곳에 몰아넣는 것보다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점수가 높은 사람이 이깁니다. 슐런은 규칙이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손힘을 조절하는 능력과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운동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냥 이 나뭇가지를 여기 칸 안에다 넣고 꼬리 시키면 되는 거예요. 30개를. 1인당 30개에서 그 중에 총 몇 개의 점수를 내는 거고요. 1인당으로 되고, 그 다음에 원래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아마 조별 대결로도 30개를, 혼자 30개면 너무 많잖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할 수 있을 건데요. 영상을 한번 보면서 만약에 요거는 이상하게 없어. 그래서 만약에 할 거면 우리가 만들거나 우리 나무 목재 만들기를 통해서 저거를 다 같이 협동작품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나무가 아닌 여러분들 뭐 병뚜껑이랑 페트병, 박스 이런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재활용품 만들기를 통해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거 하고 싶다 라는 의견들이 뭐 회의 같은 거에서 받아들여지면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영상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총 30개의 납작한 나무로 만든 원반을 나무 모두 끝에 있는 4개의 칸 안으로 밀어넣어 점수를 선정하는 경기로 400년 된 네덜란드의 대표 전통 스포츠입니다. 생소한 이름의 슐러는 새로운 스포츠가 아닌 40여 년 전부터 검증된 오랜 역사의 스포츠입니다. 현재 16개국이 참가하는 슐런 월드컵 경기가 있을 정도로 해외에선 인기가 높으며 참여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슐러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경기로 장애인도 어렵지 않게 참여가 가능합니다. 슐러는 국민생활 스포츠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민 스포츠입니다. 장애인의 인식 개선과 사회 참여로 건강한 사회 환경을 만듭니다. 둘째, 실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생활 스포츠입니다. 미세먼지와 한파, 폭염의 급격한 기후변화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체육의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급격한 노령화에 따른 실버 체육의 대안이 되고 있는 실버 레저 스포츠입니다. 경기가 주의력과 집중력을 요하기 때문에 치매 예방과 감각 증진 효과로 고령자에게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스포츠라 할 수 있으며 무더위 쉼터에서 할 수 있는 실내 스포츠입니다. 세계인의 스포츠로 성장하는 슐런, 스포츠 복지 실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미는 게임의 손가락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어려워요. 왜냐면 이 구멍 안에다가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어려운 게임이고요. 뭐 집에서 혹시 뭐 비싼 거 연습하고 싶으면 진짜 슐런은 할 수 없으니까 페트병 뚜껑으로 이렇게 미는 거. 일단 이번에 여기 앞에까지 뭐 이런 것들 연습해서 저 건전지를 맞추는 것 이런 것들 연습하면 여러분들 뭐 실제 나무가 아니라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실제 나무는 좀 더 나가요. 그래서 뭐 바둑알이라든지 장기알 뭐 그런 걸로 연습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완전 슐런까지는 아니더라도 체육 시간에
네, 거리두기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리고 조별로 나누어서 이런 게임 정도 할 수 있어요. 강남 같은 데 가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한번 우리 대신에 거리두기가 잘 유지가 되어야겠죠.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 진행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3분단에서의 중심 문단은 외국에서는 예전부터 즐기는 것인데 최근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운동으로 슐런이 있습니다. 이제 슐런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잖아요. 이 부분이 중심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우리나라 전통놀이를 새롭게 바꿔 만든 운동으로 한궁이 있습니다. 한궁은 우리나라 전통놀이 투어와 외국의 다트를 합쳐서 만든 운동입니다. 자석 한궁 핀을 표적판에 던져 높은 점수를 얻는 사람이 이기면 왼손과 오른손 각각 5번씩 던져야 된대요. 규칙이 왼손과 오른손 5번씩 던지는 게 한궁의 규칙이에요. 양손 근육을 고루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5번까지만 하고 한궁 명상을 해볼게요. 중심 문장은 우리나라 전통놀이를 새롭게 바꾼 운동이 한궁이라는 거. 이런 새로운 운동들은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규칙이 간단해 쉽게 배울 수 있고 특별한 운동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또 긴 시간과 넓은 장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틈틈이 즐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문단의 중심 문장 역시 이런 새로운 운동들은 좋은 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밑줄을 각각의 중심 문장에 밑줄을 그어놓고요. 이따가 이거 연결할 겁니다. 50도 넘어가면 그거 활동. 자, 한궁 영상 보시면서 각각의 중심 문장에 각 문단의 중심 문장에 밑줄 쳐보시기 바랍니다. Pimples from exercise. Why do you get acne on your body when you exercise? Because I take a bath. 한궁은 우리 전통 종목인 투어와 궁돌을 결합해 만든 스포츠인데요. 모든 연령대에서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입니다. 어르신들이 출전한 한궁대회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선수 준비. 이제 점수판도 있어요. 이렇게 점수 몇 점이다, 맞추면 몇 점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쉬워요? 간단하잖아요. 왼손 5번, 오른손 5번. 네, 이런 것들 아주 간단한. 그래서 이 점수의 합계만 되면 끝나는 아주 간단한 체육식 운동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소개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농구나 축구 이런 것들을 할 확률이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좀 덜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기억해놨다가 선생님 다음번에 뭐 이거 비슷하게 한번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 아니 친구들과 함께 뭐 의견을 제시해주면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구랑 축구를 하는 방법 그런 걸 만약에 하게 됐을 때 하는 방법 그런 거 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농구랑 축구를 하진 않겠지만 공을 안 빼앗고 농구랑 축구를 하는 방법으로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50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로운 운동을 읽고 각 문장의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각 문장의 중요한 내용 아까 체크했죠? 밑줄 친 거 그대로 쓰면 됩니다. 새로운 운동이 첫 번째, 새로운 운동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새로 만든 운동으로는 스포츠 스태킹이 있습니다. 문단을 그대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살짝 그냥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듯이 써도 됩니다. 외국에서는 예전부터 즐기던 것인데 최근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운동으로 슐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놀이를 새롭게 만든 운동으로 한궁이 있습니다. 다음 새로운 운동들은 좋은 점이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할 줄 아느냐 이 국어 활동에서 확인해보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그냥 쓴 글들이 저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 각 중심 문장들을 통해서 내용들만 정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 내용 3번 그 전체 내용을 단축 있는 방법을 바른 친구가 그러면 어떤 친구일까요? 이거는 마지막 정리하는 거니까요. 네,
가운데 친구입니다. 문단의 중요한 내용을 찾고 이용들을 이어서 전체를 간추렸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긴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 이건 기억을 해두세요. 여러분들 메모, 국어 활동책 같은데 메모를 해주셔도 좋고요.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찾아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정리한 내용들을 이어서 전체를 간추리고, 만약에 말을 듣는 경우, 우리가 그 긴 글을 보는 게 아니라 말을 듣는 경우에는 중요한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한 문장 정도로 메모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59쪽입니다. 최종 책 정리가 5단원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국어 활동 51쪽 남아있는데요. 그거는 단원이랑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국어 활동 51쪽은 다음 주 월요일에 설명하고, 그 다음 52쪽은 5단원까지 단원평가 볼 거고, 5단원 단원평가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국어 나 책만 들고 오면 돼요. 국어 가랑 국어 활동 들고 와야 되고, 국어 가는 더 이상 안 갖고 와도 됩니다. 왜? 다 배웠어요. 국어 나 책만 들고 오시면 돼요. 처음에는 들고 와요. 첫 주에는. 그러니까 국어 가를 했는지는 봐야 되니까요. 그 국어 나 책만 이제 가지고 공부를 할 겁니다. 국어 활동이랑 국어 가책은 여러분들 공부는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정리. 이건 여러분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하거나 자신이 기억한 것을 잊지 않으려고 짧게 쓴 글을 메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모를 할 때에는 모든 내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만 짧게 써야 되고요. 글을 간추릴 때에는 각 문장의 중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생활 속으로 실천해 봅시다. 나와 있는데요. 안내방송을 들을 때 메모하기, 사회시간에서 우리 고장의 인이야기를 들을 때 간단하게 요약하기, 그리고 온라인 강의 들을 때 중요한 내용 메모하기,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여기 말고도 딴 거 쓰고 싶으면 그걸 대해서 써도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5단원이 끝이 납니다. 2단원과 관련 연계해서 5단원으로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좀 어려웠던 친구들은 2단원을 다시 한 번 더 훑어보면서 중심 문장,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선생님 지금 강의 한 30분째 하고 있지만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그 부분만 사실 짧게 정리를 해놓을 수 있으면, 그걸 진짜 굉장히 잘 정리해 놓을 수 있으면 네, 여러분들은 그 정리를 굉장히 잘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너무 사실 진짜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면 강의 다 안 듣고 그 부분만 듣고 넘겨도 돼요. 그래도 공부하는 내용은 충분합니다. 근데 그게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리고 진짜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공부를 하고, 지금 당장 엄청 잘하지 못해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 읽고 사실 독후감 같은 거 쓸 때도 사실 책 읽는 거 가끔 귀찮고 싫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 내용들 보고 이런 내용이네 하고 보면 바로 책의 줄거리들이 바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너 엄마가 책 읽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이거 읽었어요. 내용 말해봐. 그랬을 때 딱딱 중심 문장에 딱딱딱딱 말해서 이거구나 라고 넘어가시겠죠. 보지 못했으니까. 나는 중심 문장만 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건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리고 책을 읽어야지, 어느 정도 읽어야지 그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중심 문장들을 기억을 하면 내가 나중에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설명을 잘하면 굉장히 여러분들 기억하기에도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5단원까지도 한 거니까요. 계속 앞으로도 하게 될 거예요.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같이 도전해보는 5단원, 이 중심 문장, 중심 내용, 이 살면서 꼭 필요한 단원이에요. 중요한 문장, 중요한 내용 요약하는 거, 모든 걸 다 적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틈틈이, 그리고 지금부터 등교 계약하고 나서도 같이 연습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만 마칠게요.